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비 천지의 최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천지가 지금 교주 이만희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상황과 또 신천지의 그 대처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또 세부적인 그 자세한 것들은 또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정통 기독교단에서 사이비 종교라고 이미 뭐라 그럴까요? 정죄라 그럴까요? 당신들은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이비 종교다, 즉 사기꾼이다 이렇게 정죄받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종교가 아닌 거죠. 사이비, 즉 가짜라는 말입니다. 이 사이비 종교를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이제 신흥 종교, 이제 막 만들어진 종교, 대부분의 신흥 종교는 다 사이비 또는 이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비 종교라는 말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따지자면은 유사 종교, 비슷한 종교다, 종교와 비슷한 종교다 이런 뜻으로 유사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고 이제 부르죠. 아무튼 이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와 신천지 교주가 누구인가를 잠시 말씀드리면,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올해 90세 된 청도 출신의 임한희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사기 집단입니다. 이제 전력을 보면은 박태선이나 유재열이나 또는 뭐 다른 그 사이비 종교를 전전하다가 이제 1984년 3월 14일에 자신만의 이제 사이비 종교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창립일은 1984년 3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이 올해도 이제 창립일을 기념하는 그런 것들을 가졌죠. 그래서 올해로 신천지는 3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37년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 신천지는 자기들만의 그런 그 연호라고 할까요? 옛날에 조선 시대에는 임금 세종 몇 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신천지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1984년 3월 14일을 기원으로 해서 올해 2020년 올해를 신천 37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자기네들 연호와 비슷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202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천지는 신천 37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신천지가 1984년에 창립이 되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수가 많아지다가 이제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시점이 오는데, 그게 이제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하는 이제 90년대에서부터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인원이 증가합니다. 무료 성경 신학원. 그래서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 즉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겉으로는 신천지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속에서 데려가서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통 교회에 빠졌던 사람들이, 정통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 뭐예요? 성경 공부해 준다는 이 것에 속아서 다 그쪽으로 많이들 넘어갔죠.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네 가정도 전부 다 그 신천지로 옮겨간 그런 일들이 벌써 20여 년 가깝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에 그 속아서 가가지고 여기가 이게 진짜다, 다 속임수지만 자기 교주 이만희의 그 인생 살아온 것을 마치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빗대어서 이게 진짜다라고 이제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분들이 이제 많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작년 2019년도이죠. 19년도 말에 약 20만 신도가 있었고, 또 그 연말쯤에
킨텍스에서 10만 수료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성경 신학원을 이거를 이제 센터로 이제 나중에 개명을 해서 거기서 개명한 사람 그 공부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작년에만 10만이에요. 그래서 매해 한 2만씩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작년에는 수료생 10만까지 해서 약 30만 정도의 그 신도가 보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승승장구할 줄 알고 이제 신천지는 올해는 뭐 100만 수료식까지 뭐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2월달, 3월달에 들어오면서 신천지가 이 사회의 반사회적인 집단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걸린 것을 숨기고 그리고 신천지 집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옮겨간 것들을 다 숨기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발생한 일들이 대구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수도권에도 번지는 일들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가 먼저 이제 행정조사를 이제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도 이러한 일들을 이제 신천지에 타격을 주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법인 취소. 솔직히 신천지가 법인을 가진 줄 몰랐어요. 우리 그 이단을 배격하는 일에 그다음에 이단에 빠진 아이들을 이렇게 회심시키는 일에 종사하시는 목사님들도 이거를 몰랐어요. 왜냐면은 한 10여 년 전에 신천지가 법인 신청을 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허락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인 줄 알았는데 신천지가 다른 이름으로 법인을 신청했다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거를 박원순 시장이 취소를 시키고 또한 그 신천지의 그 유관기관이라고 하는데 결국 신천지의 모든 성도가 그쪽 그 회원인 거예요. 이름하여 하세광,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이라는 영문으로 하면 HWPL이라고 합니다. HWPL.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하세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좀 연세 중년의 사람들은 이 문세광은 알죠.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문세광이라고 해서 언제입니까? 73년도인가요? 75년도인가요? 그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를 이제 저격한 것이 이제 문세광이었는데 아무튼 그 문세광은 우리가 아는데 이 하세광은 줄여서 이렇게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을 하세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세광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신천지인이에요. 그래서 이 하세광 즉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 HWPL을 서울시에서 역시 이제 법인을 취소했죠. 이 HWPL은 외국에 신천지가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외국에도 이제 그 교세를 뻗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HWPL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뭐 정치적인 사람들, 학자들,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네 행사, 즉 만국회의에 돈을 들여서 다 데려오고 또 뭐 선물도 줘서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을 평상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해가지고 모은 그 사람들을 이제 만국회의에 초청을 하고 다시 가서 이제 HWPA를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도 이 HWPL이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이 HWPL이 이 마술을 뻗치는 지금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국내 이 신천지가 완전히 이제 세를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국제적으로도 이 일을 좀 알려서 HWPL이 이제 사기 집단의 전초 기지임을 알려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HWPL이라는 그 법인 취소도 이제
서울시에서 단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큰 타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부도 막 흔들릴 겁니다. 여태까지 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강압적으로 못하게 됐으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확산된 이 책임을 이제 정부 차원이나 또는 뭐 대구시나 또는 경기도 차원이나 이런 나름대로 이 행정기관들이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전피연이라고 해서 신천지 피해자 부모님들이 모여서 조직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만희를 이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1차 고소가 이제 그 감염병 예방, 그리고 뭐 불법 점거, 그 다음에 집화장들의 횡령, 교주 이만희 횡령,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소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이 고소한 내용들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매주 월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교주 이만희가 8월 1일부로 구속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10월 하순을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9월, 10월 3개월 정도인데 원래 이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구속했던 이만희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두 달 해서 3번의 연장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제 구치소에 감금을 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지만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 재판이 안 끝났다. 그럼 풀어주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되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월요일과 수요일 매주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측 변호사들이 이게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 있느냐? 천천히 하자. 속내는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편안하게 재판을 받겠다, 이 마음인 거죠. 그래서 신천지의 속셈이 너무나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재판 준비 기일도 3차례씩이나 했어요. 시간을 늦추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석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재판부에서 결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풀어달라 이거죠. 그러나 재판부는 지금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보석을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기라성 같은 그 신천지 측 변호사 보니까 태평양도 이렇게 그 변호사 측에 이제 있더라고요. 태평양 하면은 아주 우리나라 뭐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유명한 법무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그 삼성 사장을 그 변호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러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재판 변호 비용이 얼마나 들겠나. 그 사람들 포함해서 약 20명 가량이 지금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20명. 그러니까 변호사 한 사람이 한 시간씩만 해도 2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재판을 딜레이, 계속 연장, 연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그 속에는 전관예우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1차 고소를 해서 지금 검찰에서 56억 횡령한 것을 이제 확정해서 이제 재판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 횡령건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3번의 재판인가요? 이제 진행 중인데, 지금 하는 것은 불법 점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점거는 이제 뭐냐? 이 HWPL, 즉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안 하고 HWPL이라는, 즉 우리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하면서 속여서 하는데, 그것도 HWPL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자원봉사, 수료식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장 신청한 것과 불법 점거, 이거는
허락받지 못했는데 또는 허락이 취소당했는데 강행을 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 5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올림픽공원 불법 점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올림픽공원을 이제 점거를 해서 행사를 가진 거예요. 이게 올림픽공원 측에서도 이제 고소를 하고 했다가 나중에 합의를 보고 이제 무마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있었고, 또한 2017년도에 화성종합운동장에서도 뭔가 요거는 이제 그 위장대여인 것 같습니다. 위장대여. 그때는 그 불법 점거를 하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자,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와스타디움, 이게 위장으로 대여를 했다가 이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들의 그 항의의 민원으로 인하여 그럼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하셨겠죠. 그래서 안산시장이 취소를 했습니다. 이거 쓰면 안 됩니다 하고 신천지 측에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측 사람들이 당일날 이제 몰려와서 안산 와스타디움을 이제 그 점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불법 점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것이 뭐냐? 19년도 작년이죠. 수원 월드컵 경기장. 불법 점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천지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대여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민원으로 인하여 경기도지사가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 그 당시 작년에 그걸 보니까 추석이 꼈어요. 추석 전에 약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목적외에 그 신청임으로 부당하다 해서 취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취소 통보를 아마 신천지 쪽에 이제 한 걸로 알아요. HWP에 있는 거기에. 그랬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행사 9월 18일이죠. 9월 18일 전날부터 이제 막 들어와서 불법 점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천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엊그저께 법정에서 그 녹취록이 검찰 측에 의해서 공개가 됐다라고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를 했나 봐요. 신천지 측의 간부가. 그러자 이만희 교주가 안 된다. 우리는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강행하라.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것이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당일날도 이만희 교주가 알았다라는 것을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일날도 이만희 교주가 9월 18일 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거기서 연설을 하죠. 그때 뭐냐면은 자기들의 평화 행사를 방해하는 도지사든 대통령이든 다 떠나라. 막 이래요. 자기들의 행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설교를 하더라고요. 막 불이 껌껌한데, 불이 껌껌하다는 것은 도지사가 알고 경기장에 전기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물도 끊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상에 불을 밝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화면 상태를 보면 검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발전기를 가져와서 가동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데, 즉 기존의 시설에 없는 곳에 불을 밝혀야 되거나 전기를 써야 되는 것들은 이제 자기들이 가져온 발전기로 돌려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기존의 것들은 경기장 측에서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단전을 시켜버렸으니까 앞에 대낮인데도 아마 3시경일 거예요. 연설을 하는데도 꺼맣게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화면, LED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신천지 신도들에게 이제 송출해줄 동영상들인 거예요. 서로가 이제 보면서 요즘 비대면으로 동영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면을 송출할 걸로 이제 예상하고 했었는데 그 화면도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열받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날 굉장히 이재명 도지사를 이제 험담하는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불법 점거와 위장대여 사건으로 아마 서울 야고보 집화장 정땡땡이라는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분리신문, 좀 상당히 논할 것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만 질질 끌다가는 이만희 교주의
내용들을 재판하기가 좀 힘들으니까 분리심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다시 이만희 교주와 그 관계성이 이제 그 확보가 되면 다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만희가 계속 부인을 한 거죠.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 막 이러다 보고, 그다음에 밑에 이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교주한테는 우리가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그 전화 녹취록을 내놨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지금 1차로 계속 진행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에서 이만희를 또 언젠가요? 한 달 전인가요? 고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천억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 고발입니다. 액수가 크죠. 아까는 100억에서 56억이 검찰에 의해서 증명이 돼서 재판에 넘겨졌고, 지금은 2천억 비자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의 근거는 뭐냐? SBS에서 그 내부 그 탐사실화된가요?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자가 취재를 한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약 1,000억 가까이 그 돈을 운반한 사람을 이제 취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영상과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에서 2천억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을 이제 고발을 한 거죠. 만약에 이것이 이제 만약에 정말 사실로 된다면은 56억하고 2천억은 또 차이 나죠. 이 56억은 아마 5년 정도, 이게 인정이 되면 5년 정도 이제 형을 살아야 되는 거고, 2천억이 만약에 되면 이거는 뭐 한 15년 이상, 뭐 거의 뭐 종신이라고 봐야죠. 이만희 나이 90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이제 2차 고발에 이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경찰이 그 이만희 씨의 부인인 유땡땡이라는 그 분의 계좌에서 32억을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랬더니 이거는 용돈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용돈. 그것도 불과 뭐 6개월인가요? 8개월 사이 만에 그 통장 내역인데 32억이 용돈이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게 용돈이면 횡령한 건 얼마겠어요? 정말 뭐 2천억?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32억도 그 당시에 경찰이 이제 수사해서 밝혀낸 건데, 이게 이제 또 만약에 재판을 회부된다면은 이것도 별건으로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 갖고 봐야 하는 것이 뭐냐? 국세청 세무조사입니다. 이게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요. 국세청 세무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 그 관청본부가 3번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2달 전에 국외에 그 송금된 것도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외, 즉 신천지가 이 HWPL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회원들을 신천지화해서 이제 지교회 형식으로 만든 교회가 있겠죠. 그런 데에 빠져나간 돈들도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무조사가 이게 큰 거예요. 뭐 2천억도 큽니다. 56억도 커요. 이 세무조사 하면은 이거는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아직 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 하면은 이만희 교주는 정말 깜빵에서 이제 영생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생불사하는 몸이라고 하니까 깜빵에서 영생불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나 또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만희 내지는 그 신천지를 고소를 했죠. 이제 대표적인 게 대구시에서 고소를 했고, 대구시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또 단체로 고소 고발을 했어요.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또 보상해 줘야 될 판이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또
이러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이비 집단 신천지가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가, 반사회적 집단인가 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목조목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거짓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인가를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어서 정말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빨리 신천지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러한 사이비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서 우리가 예방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인들은 재판을 자기네 교주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그게 뭐냐, 혈장 공여 홍보를 하고 있어요. 혈장 공여를 1600명인가요? 예, 했잖아요. 원래는 40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1600명인가를 했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혈장이 효과가 없다라는 보도도 있지만 아무튼 혈장 공여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공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겠다. 이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으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혈장 공여를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또 이 이만희 재판에 맞춰서 이걸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순수한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만희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것들을 이만희 재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 기존의 HWPL, 즉 하세강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포섭했던 사람들을 이제 외국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신문에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서신이나 영상을 찍어서 우리 대한민국 그 대통령에게 보내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외국의 인사들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이 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를 핍박하고 있다,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자기들이 한 짓거리들은 이제 생각지도 않으면서 뭐예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자기들이 무죄하다, 이만희 교주는 무죄하다라고 이제 방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천지인들을 동원하여 그 신천지가 언급된, 특히 이만희 교주의 재판 사항이 언급된 이제 그 기사의 댓글에 이제 계속 뭐예요? 옹호글을 쓴 거죠. 나는 신천지인이 아니지만 막 이러면서 90세 된 사람을 가둔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인권이 이러냐. 여러분, 90세가 되었어도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예? 젊었을 때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는데 지금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그거 벌을 안 주면 그 올바른 사회겠습니까? 아니죠. 독일에서는 심지어 95세 된 그 전범, 즉 나치에 옹호했던 이러한 사람들, 전범들에게 종신형을 가해주고 있어요. 이만희보다 5살 더 먹은 사람들에게도 재판을 열고 그 사람에게 형을 그 감방에서 살으라고 그 벌을 내리고 있다고. 90세 먹었다고 죄 용서해 주는 거? 그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한 잘못은 당연히 징벌을 받아야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식으로 댓글로 옹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요즘에 또 특이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신천지인들이 그 댓글을 쓰거나 또는 비판하는 글을 신고를 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데다가 이제 신고를 해서 그 글을 내리게 하는데, 게시 중지죠. 게시 중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는데, 최근 한 10일 사이에는 여기도 신천지 대책을 하는 사이트인데 지금 게시 중지가 안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뭐 글만 올렸다면 전부 다 게시 중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 10일 동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게시 중지도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강하게 이만희 교주를 고소하겠다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만희 교수가 또
그 고소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걸 중지하고 있다.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이만희에게 재판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느냐. 수원지법 안에서 앞에서 집회 신고를 지금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는 월요일과 수요일 날 와서 이제 프랜카드를 걸고 이제 그 반대 신천지 피해자들이 매일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1인 시위를 맨날 하고 있는데 이제 아니다.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 하면서 이만희를 두둔하는 그러한 그 집회를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법원 앞에 이런 관공서 앞에 100m 내에서는 집회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이제 허락을 받았는지 이제 집회 신고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편 측에서도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도 이제 하게 됐다. 왜? 신천지가 허락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허락해 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찰들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안 내주기로 돼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신천지에게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도록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전편도 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교주를 옹호하려는 그런 시위들을 함으로써 이만희 재판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재판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서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될 것들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신천지와 관계된 재판들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줄여서 전피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춘 반환 소송입니다. 그래서 청춘 반환 소송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1차 청춘 반환 소송이 이제 그 서산 지역의 그 신천지 탈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3명이 이제 3명인가요? 여러 분 5명인가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한 명만 이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500만 원인가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적고 또 그 피해자 측에서는 다른 증거들을 이제 대면서 항소를 해서 2심이 제1차 청춘 반환 소송 2심이 대전지법에서 이제 앞으로 11월 달에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 심 때 판사님께서 신천지의 이러한 그 전도 방법, 즉 모략 전도죠. 속이고 하는 거, 이러한 것이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그 아주 중요한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제 2심 재판을 통해서 뭐 더 크게 이슈화되고 신천지를 타격을 주고 그다음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는 이러한 청춘 반환 소송이 되길 바라고, 또 2차 청춘 반환 소송이 또 있어요. 아까 건 1차고 2차 청춘 반환 소송이 있는데 이거는 춘천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청춘 반환 소송이 시작됐는데, 이게 안양지원, 그러니까 수원지법 밑에 있는 안양지원 밑에 기관이죠. 여기는 지청장이 이제 우두머리고 수원지법은 법원장이 우두머리인데, 아무튼 이게 좀 밑에 산하 법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재판 준비 기일이 끝나고 이제 정식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1차 청춘 반환 소송과 2차 청춘 반환 소송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2차 청춘 반환 소송은 특이한 게 자기가 모략을 써서 그 아는 사람을, 지인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이 데려갔던 사람하고 그 딸려온 신천지 용어로는 잎사귀하고 열매죠. 이 두 사람이 이번에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지인을 신천지로 데려갔으며 또 신천지 내부에서 어떠한 방법들을, 어떠한 얘기들을 해줬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증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천지 내에 헌금했던 그런 목록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증거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그냥 열매로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 활동했던 사람들이 주로 했다면은 2차의 특징은 뭐예요? 데리고 갔던 사람도 나온 거예요.
모략으로 데려갔던 사람도 나오고 열매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차 총준 반환 소송보다는 2차 총준 반환 소송은 더 이렇게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획기적이고 더 이렇게 앞으로 재판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신천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 오늘 신천지와 관련된 그리고 이만희 교주와 관련된 재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천지에 아직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신천지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만희 교주는 백발의 모습으로 꾀죄죄한 모습으로 이제 월요일과 수요일날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기 위해서 신천지 사람들이 그 방청권을 인해 전술로 막 피해자들이 방청권을 얻지 못하도록 선착순으로 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첨제에 인원을 동원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신천지의 그 백발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꾀죄죄한 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회입니다. 신천지를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하시고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만희는 영생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한 번 더 신천지를 의심해 보시고 지금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